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수익률 꼼짝마, 수익률 지킴이 최충성 전문가님의 특별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지루한 시장 속에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충성 위원님의 강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일단 오늘 주유소 특강 진행을 해볼 텐데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일단은 지루한 변동성 시장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해서 일단 주유소 특별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 최근에 굉장히 지루합니다.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일단 월요일장에서는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러한 시장 수급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이슈가 있죠. 뒤에서 살펴볼 테지만 FOMC 회의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보다는 사실 FOMC 회의에 대해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쉬고 있는 수요일에 일단 석가탄신일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했던 그런 것들을 유지를 계속적으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하단이 이제 3,100선이에요. 코스피 기준 3,100선. 많이 밀린다고 하면 3,000선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조금 그려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는 조금 경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 일단 3,500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변동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매매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 기준으로는 3,100선, 많이 눌린다면 3,000선 정도 지켜보시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950선 정도 지지, 그리고 많이 밀린다면 이제 900선 지지 정도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1200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200포인트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FOMC 회의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괜찮거든요. 매도세가 다소 이제 거세게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관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나중에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어라는 부분은 괜찮지만 매도가 연일되고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조 넘게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죠.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어떻게 할까만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시장 상승 하락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확률보다 사실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큰 게 우리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말고 이제 어렵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수익을 내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주식을 사실 그냥 편하게 쉽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지루한 변동성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지루하다는 표현은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존에 이번 연초에도 그랬었고, 작년 이제 10월 달 정도에도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지나왔었는데, 박스권이 지나면 항상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다만 작년에 상승 폭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깊게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만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런 시장을 통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나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후자가 되셔야겠죠. 전자보다는 항상 후자가 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19일 수요일 우리가 이제 쉬고 있는 석가탄신일 저녁에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1일 금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FOMC 회의예요. FOMC 회의에서 어떤 부분들, 지금 시장을 가장 짓누르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저효과, 제가 이제 주식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기저효과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말씀드릴 때도 기저효과가 작용을 해서 이번 분기까지는 좋았으나 다음 분기, 3, 4분기에도 좋아지는지 연속성을 띠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음에 수치에도 영향을 준다면 기저효과가 작용을 해서 더 이제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이나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쉽게 부동산,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걸 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빚내서 막 집을 사고 있습니다.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집을 사고 있는데 대출 금리를 그냥 올려버려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는 건 한정이 돼 있는데 내가 뱉어내야 되는 돈,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돈을 이 정도 갚으면은 되겠구나라고 이제 마지노선을 남겨서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되는 이 기간 자체가 짧아져. 그러면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다 이제 패닉 상태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만 생각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 글로벌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특히 외환 보유액 같은 것들, 예전에 IMF나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쉽게 그냥 미국에서 너네 그냥 돈 갚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은 항상 금융경제라는 것은 뭐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FOMC 회의에서 기존에 이제 진행을 했던 뭐 그런 부분들, 지금 당장의 뭐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지금 한 번의 수치로, 물론 제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적자를 뭐 한두 번 기록했다고 그 기업이 정말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를 한두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처럼 뭐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높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연이어 발생하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더 빨리 긴축이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FOMC 회의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다른 것보다는
기존 정책을 그냥 유지해 주는 정도, 딱 거기까지면 됩니다. 더 이상 그냥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딱 거기까지만 되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FOMC 회의에서 다른 부분들보다 긴축이나 테이퍼링의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연일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FOMC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정도면 뭐 괜찮게 넘어갈 수 있다. 사실 여기서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더 이상 뭐 가질 것도 없고, 예전에 뭐 FOMC 회의를 한다면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사실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려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만 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쉬고 있는 딱 수요일이기 때문에 거래일이 하루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관련 공시나 이런 것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21일 금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잘 봐야 될 것인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뭐 대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반도체 쇼티지나 이런 것들도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서 이제 반도체가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뭐 4차 산업이나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반도체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반도체를 조금 뺏어가려고 해요. 일본이랑 그 성향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반도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힘이 있는 1위 기업이고, 삼성전자라는 그런 기업이 힘이 있는 기업인데, 뭐 얼마 전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주당 쪽은 사실 좀 친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경계하셔야 되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도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스무스하게 잘 흘러간다면 다행이지만, 일단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북한 관련된 이슈가 지금 뭐 북한을 막 품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향 자체를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북한을 뭐 품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경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분명히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까지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시장이 사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장에서는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고 뭘 하고 해도 사실 의미가 없었거든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변동성이 야기되는,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굉장히 불안불안한 이 장세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에도 많은 낙폭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된다. 특히 여기는 이제 금요일장이에요. 금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 더더욱 경계하시고, 이번 주는 조금 큼지막한 이슈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이제 때를 노리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가? 그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연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의사록 내용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해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자. 뭐 이제 아시겠지만 연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최근에는 이제 조금 스마트해졌다라고 표현을 드릴까요? 작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고, 일단 관련해서 예전에는 뭐 미국하고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그냥 내 종목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뭐 미국 연준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나오고 지수가 변동이 나오고 내 종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체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딴 나라 얘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내 종목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아까 북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의 논의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논의한다 그래도 지금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할 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기존의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호재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시장은 선행지표이고 물론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필요는 있어요. 뭐 월요일에 보신다면 뭐 콜드체인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뭐 위탁 생산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예전에 방송할 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인 부분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조금 예시로 제가 들어드려서 뭐 남양유업 같은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너무 과열돼서 움직이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백신 관련주는 더더욱 지금 시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고 주식은 선행지표예요. 작년에 이제 상승이 굉장히 다 나왔잖아요. 뭐 500%, 1000% 이렇게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시장은 좀 지났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관련주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전적인 그런 시장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그 종목들 그 섹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산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코로나 백신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던 제약바이오가 아닌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아닌 일단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뭐 그리고 줄기세포, 비보전이나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차트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는 그런 쪽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의 포인트는 반도체 투자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논의 물론 여기서 뭐 위탁 생산이나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확보하지 못한 그런 백신 물량을 조금 더 조율하는 역할은 해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호재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 기업들의 호재가 될 것인지는 조금은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고 조금은 함정에 빠지시는 게 뭐냐면 위탁 생산을 하면 그 물량 자체가 우리나라에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위탁 생산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할당치를 주고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물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네 이거 조금 돈 줄 테니까 해줄래? 라고 그냥 의뢰하는 정도입니다. 이 물량 자체가 뭐 100만 개를 만들었던 몇 개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에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순차적으로 다 배당이 된 다음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위탁 생산 자체가 그렇게 호재는 아니네. 그러니까 돈을 벌고 뭐 영업이익 정도로 만든다라는 부분에서는 호재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백신 협력 논의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고 일단 뭐 시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계감을 빠르게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사실 제가 유동성장이 오고 사람들이 뭐 연준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금리 인하를 하고 거의 뭐 제로 금리까지 내려갔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쬐끄만 지금 부메랑을 던졌을지언정 엄청나게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경계감을 빠르게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스위치를 켰다 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스위치 껐다 켜는 것처럼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기존에 풀어놓았던 그런 돈들은 다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순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치러야 될 우리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경계감을 빠르게 해소하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점이 어디인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점까지는 겁먹으실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결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점이 어디인가 사실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시점 전까지는 지수가 변동성은 보이겠으나 상승은 할 것이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은 뭐 상승 여력은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저의 특강이니까 올 가을 아니면 내년 초 정도 길어봤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월 의장이 항상 그랬죠. 예전에 버냉키도 그랬습니다. 뭐 2, 3년은 그냥 뚝딱 잡아서 항상 말로만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그 해 아니면 그 다음에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항상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3년이라고 했지만 벌써부터 소비자 물가가 4% 넘게 상승을 했는 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다행인 건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뭐 경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고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일을 한다.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떤 정부가 이제 대선에 당선이 돼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고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실업자가 줄어들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땡큐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풀어놓은 돈을 회수를 하는 작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그 시선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경계감을 계속적으로 끼고 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효과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언제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열어두시고 작용을 하시면 됩니다. 열어두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만 포인트를 맞추셔야지 시장이 오늘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오늘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내 종목이 오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봤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열어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할 것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현상일지 지속적인 현상일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십 분 동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지속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현상이 조금 어느 정도 없어지고 해소가 되려면 금리 인상을 하고 주가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금리 인상이 뭐 한꺼번에 뭐 2% 3% 이렇게 올리진 못해요. 아시겠지만 차츰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 사실 0.25% 0.5%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치 그러니까 대출금리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금리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쉬시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금리가 뭐 0.2%, 0.25포인트, 뭐 0.5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사실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해요. 뭐 0.5포인트 올라가면은 뭐 길거리에서 뭐 실업자나 아니면 그런 좀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조금 사망하는 그런 확률들,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은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현상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시장에서 체크해야 되는 섹터, 가장 중요한 그런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민감주, 친환경,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미 그 회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 쇼티지나 뭐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흐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이탈을 했는데,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냐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점을 먼저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사실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조금 대응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그냥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확실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 뭐 이재용 부회장이든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병이든 뭐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든, 뭐 미국에서 이런 회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고 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 흐름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뭐 반도체는 역시 우리나라의 최고야, 우리나라 내수를 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다시는 뭐 반드시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반도체 관련주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반도체는 우리나라 개인들 매수하는 게 1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분율이 굉장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주식이 더 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는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더 갈 수 있음에도 못 가는 이유가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사실 수급 때문에 생기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10% 가지고 있다면 물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내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입장이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주가는 내가 다 만들었는데 누구 좋으라고 끌어올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낙폭이 발생하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관련 잘 체크를 하시고,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나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기 민감주가 지금 시장에서 왜 중요한가?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들이 대박이 나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지를 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 지수가 그나마 흘러내리는 걸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뭐가 있죠? 뭐 조선, 해운 관련주, 소비재, 그리고 뭐 면세나 이런 화장품 관련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고전적으로 막 올라왔던 그러한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왜 이 종목들이 오를까요? 왜 이 종목들이 지수 하단을 지지해 줄까? 사실 4차 산업이나 이런
우리가 보는 성장성에서 투자를 한다면 20, 30대들은 이제 핸드폰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사지 않아요. 근데 왜 주식은 옛날식으로 좀 돌아갈까?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는 왜 이런 종목들이 자극을 받고 상승을 하냐면 4차 산업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나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조금 돌아가 버리는 거는 20, 30대는 성장성이나 산업의 변화를 보고 투자를 하지만 돈이 없어요. 돈 작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건설, 조선,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대우조선해양, 글로벌 1위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조금만 수급을 자극만 해도 지수가 쭉쭉쭉쭉 하단을 지지받고 이런 주가 자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비재나 면세 같은 것들,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종목들을 2, 3년 정도 보시고 매매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수 하단을 위해서 경기 민감주가 하단 지지를 위해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물론 흐름에서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보셔도 됩니다. 다만 2, 3년 정도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특히 이제 친환경이나 정책 관련된 부분들, 여기는 사실 친환경이지만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 좀 묶이는 건데,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지금 친환경이나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가 될 거예요. 탄소 배출이나 아까는 크게 반도체나 북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바이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논의할 건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관련된 정책에서 맞아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바이든도 친환경 정책을 지금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 경제 이러면서 수소, 그러니까 전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논의가 되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관심 있게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사실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는 사실 태양열도 아니고요, 풍력도 아니고요, 해상풍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관련해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이 친환경, 태양열, 풍력 이런 거는 10년 전에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도 태양열 각 집마다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하자라고 했었는데,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은 이기적일 수 있는데, 집값 떨어진다, 저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집 옥상에다가 미관을 해친다 라고 이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좀 부딪혔죠. 어쨌든 태양열이나 이런 것도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에 수주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상풍력 정도인데, 얼마 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뭐가 있죠? 최근에 조금 논의가 되고 있었던 탄소 배출, 그리고 관련된 주가들도 많이 쉬고 있죠. 일단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정책 관련주들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는 다 이제 정책 관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책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니 해도 부동산 관련 정책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죠.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을 한다.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이라면 최근에 이제 섹터가 올라갔던 것들을 한번 보신다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건설 관련주 그리고 뭐 시멘트, 페인트 이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건설, 페인트, 시멘트, 뭐 인테리어 관련이 올랐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신도시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신도시 개발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죠.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거든요. 부동산 정책의 포인트는 서울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 새로 짓는,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공급이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1차적인 부분이죠. 자,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고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뭐 20, 30대들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드니까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20, 30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못하고 지금 뭐 공채도 안 내놓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들에서는 공채를 그냥 패스해버리죠. 이번 연도에.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 뭐 결혼을 안 하고 취업도 잘 못하니까 이제 아기도 못 낳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나 일자리 관련 제가 포인트를 다 잡아드린 거예요. 일자리, 저출산 그리고 거기 플러스로 아이는 낳지 않는데 인구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죠. 그럼 고령화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책 관련주를 왜 그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냐면 5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일반적인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 플러스 유동성 제한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 한번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 관련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고령화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뭐 기존에 진행이 됐던 뭐 문케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헬스케어 관련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힌트는 지금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내가 봐야 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은데 중요한데 이 종목의 세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라는 건데 알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주식은 내가 뭔가 하는 것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어쨌든 잘 찾아보시고 힌트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경기민감주나 사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약바이오도 일반적인 그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유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몇 종목 이렇게 녹여드렸잖아요. 작전 타임을 통해서도 일단 녹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만 잘 체크를 해보셔도 사실 주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만 매매하시면 되고 흐름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고 내가 틀렸나 아닌가 사실 주식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세력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면 굉장히 편해요. 아, 지금 일부러 안 가는구나. 예전에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뭐 SH에너지와 같은 것들 한번 원유 관련해서도 여기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경기민감주 원유 관련해서도 체크하셔야 되는데, SH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 스팟 이벤트를 했던 종목입니다. 어쨌든 그 종목도 한번 보면은 유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원유 관련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 자체는 오히려 가지 않고 꿈쩍꿈쩍거리다가 오히려 밑으로 빠졌다가 한 2달 정도 돌아서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지금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죠. 분명히 갑니다. 얘네 매수 단가는 이 정도쯤이기 때문에 삼각형 수렴에 의해서 반드시 상승합니다. 뭐 제가 매도는 21%로 잡았지만 그 이상 보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세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매매를 하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누군가 올려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했을 때 왜 힘들고 왜 답답한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져서 내가 손절을 나는 정말 못하겠는데,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어. 이렇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흐름을 보고 세력들이 끌어올려주겠네 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냥 쉽거든요. 주식 자체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 섹터, 사실 이번 주 뿐만 아니라 이번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 그리고 경기민감주, 친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자. 자, 여기는 단기 수익 관점, 그리고 여기는 중장기적인 관점, 여기도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차트가 많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가 기회이죠. 항상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1%입니다. 99화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지금 다들 뭐 조선해운 관련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원유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99가 그걸 보고 있는데 1%는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유나 조선해운 관련해서는 조금 거꾸로 움직여야 되죠. 뭐 조선해운이 움직이는 것은 좋으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같이 움직인 거 있다는 게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비정상적이라는 거거든요.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운 내가 기름을 넣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유가가 상승을 해. 나한테 악재죠. 네. 근데 조선주도 올라가고 원유 관련주도 움직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항상 실체를 좀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관련된 섹터들 잘 체크를 하시고 시장이 어떤 시장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입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시장의 상승에 하락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뭐 시장이 상승한다고 내 종목이 상승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일단 시장 상승, 저는 상승장이 굉장히 싫어요. 상승장이 왜 싫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밤새도록 종목을 고르고 공부를 해서 골랐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정말 간다. 세력들 매수 단가가 얼마고 다 계산을 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상승장이 정말 싫어요. 왜 싫을까요? 저는 밤새도록 공부해서 이 종목을 골랐습니다. 이 종목이 20% 30%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해요. 오히려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인데 빛을 보지 못하고 5% 올라가고 10% 올라가고 끝나요. 얼마나 허무해요. 저는 이래서 상승장이 싫어요. 모두 다 먹는 장 싫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이 온다면 내 종목은 더 빛을 발할 것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반대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목은 항상 고르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고르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좋아할까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옷가게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내가 좋아하는 옷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한다면, 장사가 되길 바란다면 그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갖다 놓고 내가 장사를 해야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종목을 항상 잘 고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르는 법,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힌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해보셔도 사실 주식 자체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떤 시장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제가 찾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변동성 심한 시장,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진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많은 힘든 시장이 있었지만 사실 언제 어느 때가 힘들었는지 사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시잖아요. 네, 항상 이런 시장을 딛고 상승을 더 강하게 했던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겁내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할 것만 하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돈을 쫓지 말라 이런 말처럼 돈을 쫓지 마시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신다면 반드시 수익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유소 특강 오늘 1시간 동안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봤는데 화이팅 하시고 일단 더 궁금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을 이겨내자 주유소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